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께 스트레스 해소법 알려드립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오늘 또 스트레스를 무지무지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생겨난 호르몬을요, 코르티솔이라고 합니다. 코르티솔이라고 들어보았나요? 이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이것을 배출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울음 치료가 있습니다. 울음 치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우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엉엉 울어본 적 있나요? 어떤가요? 내 안에 있던 감정들이 씻겨가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울고 나면 시원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치료가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울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울까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화나 드라마를 감상하면서 펑펑 울게 되면 내 자신이 어느새 기분이 전환되는 것이죠. 최근 저는 미국 의학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를요, 너무나도 감명 깊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 주고자 합니다. 사랑과 그리고 슬픔, 아픔, 이 모든 것들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요,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1시즌부터 16시즌까지 계속 촬영이 되어지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 두 분은요, 잭시 그레이와 마크 슬론 커플인데요. 저는 이 두 분의 커플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치유되기를 바라봅니다. 꼭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감동적인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틀고 따라 부르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야단을 맞을 때면, 저는 이제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고 나면 어느새 제 소용돌이 치는 폭풍 같은 감정들이 잔잔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아하는 음악들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을 건데요. 그것을 듣거나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울음들이 폭발하면서 나를 치료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시상하부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중의 하나입니다.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은 우리의 기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소리를 먼저 들어보시고 시작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119의 앰뷸런스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어떤 마음이 생겼나요? 그렇군요. 우리가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요, 불안감이 옵니다. 혹시 지금 불안하신 분 계신가요? 세로토닌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도 어떤 상황이 설정되면 그 상황 속에서 불안할 때가 있는데요. 저에게는 정신분열증 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약을 먹고 살아가지만 때론 그 약이 어떤 이유인지 잘 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언니의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불안하더라고요. 또한 저는 119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상당히 불안한데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불안한가요? 그렇군요.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불안이 올 때가 우리에게는 있죠. 두 번째는 초조감입니다. 혹시 초조함이 있나요? 그렇다면 세로토닌이 역시 부족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울증이 혹시 있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세로토닌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 또한 우울감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처지기도 합니다. 우리 몸속에 세로토닌이라는 이 부족한 물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세로토닌 물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첫째, 햇볕쬐기입니다. 이 햇빛쬐기는요, 우리의 몸에 비타민 D를 생성합니다. 비타민 D는 개인의 몸에 면역력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분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30분 이상 쬐면 세로토닌이 활성화된다고 하네요.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함으로써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인도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 저희 언니가 상태가 안 좋은 날은 계속적으로 집에만 있습니다. 그때는 약을 먹더라도 상당히 불만 가득한 표정이죠. 불안한지 발을 떠는 증상도 있고요. 그리고 화를 굉장히 강하게 냅니다. 그런데 햇빛을 보러 나간 날은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적당한 걷기 및 운동입니다. 걷기를 하게 되면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 이러한 운동을 15분간 하게 되면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소견상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정신분열증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해보았는데요.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것은 맞지만 많은 시간 동안 하면 오히려 효과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랜 시간 하면 중독성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 중독성 때문에 오래 하다 보면 무릎과 다리, 발가락에 무리가 와서 몸 육체에 좋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1시간 반 이상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시고 균형 있는 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몸이 자주 피곤하게 되죠. 그렇다 보면 몸도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밤에는 충분한 잠을 자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더욱 그렇죠. 그런데 아픈 사람이나 우울한 사람은 이러한 규칙적인 잠을 자지 않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밤을 새우다 보니 이른 아침에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오전에 밖을 나가지 않게 되잖아요. 오전에 밖을 나가지 않게 되니까 세로토닌이 분비가 작겠죠. 그래서 온몸이 피곤하고 짜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들에게 처방되는 약에는 수면약이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낮에도 자게 되더라고요. 혹시 가족 중에 정신적으로 아픈 자들이 있다면 오전에 깨어서 떠있는 태양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쉽지는 않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과일 주스를 사준다는 조건으로 같이 걸어서 20분 거리의 슈퍼를 가서 주스를 사줍니다. 이럴 때 성취 욕구도 생기죠. 햇빛도 쬐고 걷게 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가족에도 그날만큼은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죠. 네 번째는 즐거움, 행복입니다. 외부로 표현되는 솔직한 감정 표현이 세로토닌의 분비에 영향을 주는데요. 요즘은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가사의 노래도 있습니다. 더불어 시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읽으면서 세로토닌의 분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것들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아침 식사를 거스르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의 화나는 시점을 살펴보면 자신의 식사 시간을 놓칠 때 그때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세로토닌의 원활한 분비를 위해서는요, 규칙적인 아침 식사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돕는 음식으로는 바나나가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자주 드시면 좋은 효과를 줍니다. 여기에 호두와 같은 견과류와 우유, 통밀빵, 키위, 계란, 닭고기도 세로토닌의 분비에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세요. 오늘 스트레스 해소법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마 하이 다음에 또 만나요. 기대해주세요.